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실적 분양계라는 마이크론이 시장을 놀래켰죠. 이 HBM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고 이 때문에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성공하면서 마이크론의 실적도 기대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HBM과 레거시 D램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즉 HBM의 생산이 많아지면 D램 생산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사실 D램과 HBM 모두 기본적으로 D램 셀을 기반으로 합니다. 차이라면 HBM은 단순 칩이 아니라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적층하고 로직 다이와 결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후공정에서 추가 자원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모두 D램 라인에서 웨이퍼를 빼와서 HBM 다이를 찍는데요. 이 때문에 그 HBM 비중을 늘리면 동일한 캐파 내에서 범용 D램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공정의 경우는 범용 D램에서 TSV 적층, 미세 패키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D램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HBM 때문에 후공정에서 추가 병목이 생겨서 생산 속도가 더뎌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D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체 캐파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를 알고 반도체 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론의 HBM4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제대로 된 HBM4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4 성능을 마이크론이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았기 때문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요구한 그 HBM4의 사양 중 하나는 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의 핀 속도입니다. HBM과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CPU를 연결하는 데이터 통로 핀의 처리 속도를 초당 10기가비트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요구 수준을 뛰어넘는 초당 11기가비트를 제시했습니다.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산제이 마트라 마이크론 CEO는 초당 11기가비트의 HBM4를 만들어서 샘플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전력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HBM의 속도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 높은 속도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국 발열 등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과 복잡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더 미세 공정으로 I/O 회로를 고속화하고 전압 타이밍을 튜닝했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은 HBM4가 전 세대 대비 전력 효율을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핀 속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속도를 높이면 I/O 드라이버 전력과 클럭 재전송 비용이 커지는 것이죠. 발열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스택 전체의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HBM은 아시다시피 다층 적층 구조입니다. 이 다이당 발생한 열이 적층 내부에서 축적될 수밖에 없고 GPU 한 개당 4개에서 6개의 HBM을 쓰게 되면 시스템 열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 고속이기 때문에 에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에러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료 대역폭이나 전력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잡아야 컨트롤할 수 있어야 HBM 속도를 높인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마이크론이 전세대 HBM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나아졌다고 주장한 대목인데요. HBM 칩의 속도를 높였는데 전력 효율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 형용 모순처럼 들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시스템 차원에서 전력을 잘 컨트롤하는 칩을 만들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가령 TSV 인티포저 설계 최적화로 열 경로를 재설계하거나 메모리 컨트롤러 차원에서 속도 전력 프로파일을 상황별로 조정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위 제품 프리미엄 제품에만 초당 11기가비트를 허용하고 나머지 제품에는 더 낮은 속도로 HBM을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마이크론 발표에서 보듯이 HBM4에서 초당 11기가비트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속도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제로 샘플을 출하를 발표한 것에서도 이가 드러난 것이죠. 다만 문제는 높은 속도가 명백히 전력, 열,
그 시스템의 부담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냉각과 같은 시스템 설계, 그 패키지 최적화 없이는 실제 HBM 사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발표 이유를 잘 체크해 봐야 한다는 뜻과도 같은데요. 실제 그 엔비디아 그 HBM4를 탑재하게 되는 엔비디아의 평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HBM4 탑재 이후에 AI 인프라가 무리 없이 돌아가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HBM4 핀 속도 마지노선을 초당 10기가비트로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최상위 제품에만 이 통용되는 스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 전력과 무관하게 성능 우위를 초점으로 한 제품에 한정해서 이 HBM4 초당 11기가비트 HBM4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보편적인 서버, 데이터 센터 라인업에는 속도와 전력 균형을 맞춘 HBM4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 엔비디아 GPU가 비싸다는 원성이 높은 상황이죠. HBM은 GPU의 핵심 성능 지표입니다. 속도가 빠른 프리미엄 HBM4를 탑재한 루빈 GPU는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두루 염두에 두더라도 초당 11기가비트 수준의 HBM4를 탑재하는 GPU는 상대적으로 최고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 국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그 마이크론의 11기가 bps 달성이 경쟁구도, 그 HBM 경쟁구도를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이크론의 기술력은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미 올 2분기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은 2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17%를 제친 상태죠. 아직 하이닉스는 60% 남짓으로 크게 앞서가는 상황이지만 마이크론의 스포트가 놀랍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도 하이닉스와 자웅을 겨루기 위해서 HBM4에서는 어떻게든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치부심인데요. 당장 베이스 다이를 4나노에서 만들어서 TSMC의 12나노를 활용하는 하이닉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스펙만 보면 삼성이 한 수 위인데요. 삼성으로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은 베이스 다이만 신공정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HBM4에서 10나노급 6세대 공정으로 10나노급 5세대 공정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격자 입장에서 HBM4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을 수성해야 하는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기존 공정에서 HBM4를 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인지하고 HBM4 경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이번에 HBM4 경쟁에 불을 제대로 지핀 느낌인데요. 컬 테스트,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할지,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과는 어떤 다른 스펙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시장을 포션을 늘려갈 수 있을지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